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출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30쪽, 31쪽이고 프린트는 5페이지인데 다음 시간에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합니다. 고구려가 드디어 낙랑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기원전 108년에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개의 군현을 세우죠. 한사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고구려가 하나하나 다 수복했다. 세 군데는 금방 수복을 했는데 낙랑군만은 약 400년을 이어져 내려오다가 고구려 15대 미천왕 때 드디어 수복하게 되는 겁니다. 낙랑군을 점령하였다. 이것의 의미는 중국의 군현 세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된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드디어 중국 세력이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해에 로마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을 건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전체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 종교가 되는 건데 이 313년이라는 해가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고 서양사에서도 중요하다. 이 미천왕의 아들은 16대 고국 원왕인데 이 고국 원왕은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침체된다. 고국 원왕은 전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전현과 우호 관계를 맺고 북쪽으로의 진출은 단념합니다. 대신에 백제를 압박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모색을 하죠. 그런데 백제가 당시 어땠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백제 임금은 13대 근초고왕이었어요. 이 근초고왕 때 마한 전체를 복속한다. 그리고 해상 교육을 주도하면서 크게 성장합니다. 또 먼저 백제를 공격한 것은 고구려였는데 거기에 이제 복수하려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들어가죠. 그래서 371년에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평양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다. 그리고 고구려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백제는 서해와 남해의 해상 교육로를 확보하고 중국의 동진, 가야, 외하고 교류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것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죠. 371년. 그래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그러나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또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였는데 남조였던 동진, 가야, 외를 잇는 서해와 남해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당시 백제의 영토는 황해도 일부,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강원도 서부에 미쳤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위기를 맞은 고구려가 체제를 정비하고 이후에 정복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고국 원왕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소수림왕이에요. 이 소수림왕은 굉장히 이렇게 잘 지키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먼저 왕이 된 지 1년 뒤에 태학을 설립하죠. 태학은 오늘날의 국립대학이에요. 당시 고구려의 문제가 뭐였느냐? 싸움 잘하는 장군들은 많았는데 지략을 세우는 사람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했고 그래서 소수리망은 학문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태학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부족적인 전통도 남아있어가지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는데 이 태학을 거친 인재들은 어떻게 된다? 국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장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더욱 충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1년 뒤인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은 일종의 법이죠. 그래가지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기준을 확립하게 된다. 또 372년에는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 불교 공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왕권 강화예요. 불교에는 원래 신이 없는데 이게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부처가 신이 됩니다. 뭐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에서도 절대자가 있다면 현실 사회에서도 절대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절대자는 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왕은 곧 부처와 같다.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왕즉불 사상이 나타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한다. 또 하나는 사상을 통한 정신적 통일을 하는 거죠. 이 정신적 통일을 통해서 국가의 단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스리망은 13년 동안 왕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리망의 동생이 왕이 되었다가 7년 뒤에 조카인 광개토대왕이 왕이 됩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한국사 최고의 정복군주였죠.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살았는데 먼저 한강 이북 지역을 완전하게 확보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백제가 외를 끌어들여가지고 신라를 침입했는데 신라를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고 내친 김에 금강가야, 경상남도, 김해 일대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고구려 세력을 심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서북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중국의 후현을 격파하고 요동을 완전하게 확보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11시 방향에 거란을 굴복시키고 그 마지막으로는 2시 방향으로 동부여를 굴복시키죠. 또 특징적인 거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건데 연호는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연도는 시간인데 이제 왕이 공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황제만 이렇게 하는 건데 광개토대왕이 연호를 사용하면서 황제와 대등한 존재로 자신의 위상을 높인 것이죠. 그만큼 당시의 고구려가 강했고 왕권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사 최초의 연호 영락 잘 기억하기 바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광개토대왕보다는 소수리망이 더 잘 나와요. 이게 소수리망의 업적이 이제 중앙 집권 체제하고 관련이 많아서 그래요. 다음은 이제 전성기 시대 고구려의 영토를 봐야 되겠죠. 고구려는 먼저 한강 유역 지대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남쪽 신라하고 가야로 쳐들어온 왜구 세력을 격파한 다음에 후연, 거란, 동부여 이런 곳들을 차지합니다. 이후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동해안 지역으로 깊게 내려왔어요. 신라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실패하죠. 그리고 475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충주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이때 백제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안타깝게 조금 힘이 부족해가지고 멸망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이때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켰으면 신라하고 가야는 한 주먹거리죠. 그러면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먼저 중국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했다면 중국은 남북조의 분열 상태니까 우리가 먼저 통일을 했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쪽이 평정됐으니까 모든 국력을 북쪽으로 집중시켰으면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때 통일을 못했고 중국은 이후에 수하고 당으로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고구려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또 광개토 대왕비인데, 광개토 대왕비는 4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크기가 6.4m, 엄청 거대하죠. 실제로 보면은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너무 커가지고. 무게는 37톤. 이런 돌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왔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구려가 어떻게 기원했는지,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과정과 광개토 대왕릉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게 있죠. 유석, 시조, 추모왕. 옛적에 시조, 추모왕이 지창기야, 나라를 세웠다.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부터 나왔다. 아버지는 천재이시고 어머니는 강을 지배하는 제후인 하백의 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고구려의 출신이 부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천재지자라는 말에서 천손사사,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을 하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부심이 넘쳤고 당시 고구려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고구려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유물이 또 하나 있는데, 호우명 그릇이에요. 이거 경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언제? 1946년 해방 직후에. 호우명 그릇이라는 건데, 이 호우라는 거는 여기 뚜껑 달린 그릇이라는 뜻이죠. 뚜껑 달린 그릇.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가 새겨진 이런 뜻인데, 높이는 19.4cm, 몸통의 지름은 24cm, 415년, 장성 4년에 제작된 걸로 보이고 총 16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광개토지 호태왕, 광개토대왕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 호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뚜껑 달린 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10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추려고 한 것 같고, 이것이 신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 한반도 남부에까지 미쳤다. 당시 고구려가 엄청 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교과서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